벌써 이렇게 한 달이 끝나가고 새로운 달이 찾아오네요. 우리 럭키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명왕성은 역행 중인데요. 5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역행을 합니다. 명왕성은 물병자리에 체류를 하고 있고요. 6월 11일에 물병자리에서 염소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물병자리로 명왕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내년 2024년 1월 말입니다. 땅의 시대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일들의 재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뭔가 국가적인 면에서 그리고 주변에 좀 큼직한 단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과거의 문제가 부상하게 되는 거는 이 시기의 흐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성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고 개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의 시대의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이 역행 기간 동안은요,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사고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유연하게 올라타는 자세나 행동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시련과 제한의 별 토성이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마주해서 진행시키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발밑을 점검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게 럭키 액션이고요. 불안정한 것을 확실한 토대로 만드는 기간이니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면은 하나씩 차근히 풀어가시길 바랄게요. 현실과 제대로 마주하라라는 우주의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성 역행 기간에 여러분들이 재고하고 마주했던 모든 노력들은 역행 기간이 끝난 기점부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운의 별 목성은 황소 자리에 입궁을 한 상태이죠. 5월 17일에 들어갔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5월 25일까지 체류를 합니다. 목성 황소 자리 시대의 본방 시즌이기도 하고요. 안정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경제, 예술, 농업, 자연 분야 부분에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재능을 발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풍요로운 라이프를 의식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정신, 육체,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많은 분들이 풍요의 의식을 맞추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과 열정, 전투의 별 화성은 개자리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5월 21일에 사자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까지 화성은 사자자리에 체류할 예정이고요. 화성 자체가 행동의 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사자자리도 물론 불의 성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별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별자리에 화성이 함께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열정 면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욕망의 힘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목표 그리고 계획 그리고 사랑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가 오타가 났어요. 이거 잠깐 수정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네요. 개자리가 아니라 이 부분은 사자자리입니다. 개자리 화성기에 비해서 사자자리 화성기에는 부족했던 열정이 뿜뿜 올라온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아마 이 시즌 동안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동안은 장마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지? 뭔가 행동하고 싶어도 뭔가 마음이 한쪽이 불편한 느낌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맑은 기분으로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목성 황소자리 시대가 개막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모두 개운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꼭 행동해 보시길 바랄게요. 나의 마음이 향하는 테마라면은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득 쏟으셔도 됩니다. 내 마음이 향하지 않는데 억지로 노력을 한다?
인내한다 이런 건 언럭키 행동이고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마음이 향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화성은 행동과 열정의 별입니다. 나의 마음 사인이 질투를 느끼거나 인내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낀다거나 해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른다면 행동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투의 감정도 생겨나는 것이고 뭔가 인내하기 어려워 진짜 꼭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내라는 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감정이에요. 참지 못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보고 싶어 라는 욕구가 솟아오르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화성이 지원해주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욕이 없다라고 할게요. 화성 사자자리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행동력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이 질투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질투라는 감정이 비난적인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하는 걸 보고서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뭔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처럼 보이는 질투의 감정. 네,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라면은 이렇게 할 텐데 뭔가 이런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께 재능이 있다거나 행동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무언가를 보고 어떤 걸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는 의욕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해요. 동경의 마음도 그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네, 이런 뭔가 알기 쉬운 질투의 감정들 이런 것도 행동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뭔가 배우고 싶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 과거에 한번 포기했었다. 이런 건 이번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별자리 위치가 바뀌면은 이 테마의 기운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간 한번 열심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운데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6월 1일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호랑이의 날은요. 천리의 길을 갔다가 천리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날로 알려져 있고 금전운과 여행운에서 가장 큰 행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무탈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이날 긍정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전혀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행운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날은 투자를 하기에도 좋고 쇼핑하기에도 좋고요. 여행을 떠나시는 것도 좋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으세요. 새롭게 뭔가 일을 도전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예전에 뭔가 하다가 포기했던 일이 있다면 재시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애운이나 결혼운도 나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메인으로 지원하는 운기는 바로 금전적인 부분과 여행적인 부분이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날은 황소 자리에 있는 목성과 드래곤 헤드가 겹치는 날입니다. 드래곤 헤드는 인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상적인 만남을 이루시거나 동경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뜻밖의 행운이나 예상 밖의 은혜를 받게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6월 2일은 대안과 일린만배일입니다. 대안의 날은 만사가 길한 날로 알려져 있고요. 일린만배일은 작은 한 톨의 벼가 만배의 결실이 되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작은 스텝이라도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결실이 되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일이든 재시작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투자든 여행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모든 테마를 가리지 않고 지금 시도하는 것들은 나중에 큰 결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의 날도 만사가 길한 날이기 때문에 테마를 가리지 않고
다 시도하기 좋습니다. 연애, 금전, 네, 여행 모든 부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6월 3일도 1, 2만 배일이고요. 그리고 6월 4일은 사수자리 만월입니다. 사수자리 만월 이번 타이밍은 점심시간에 일어나는데요. 12시 43분입니다. 그러면 12시 43분에 여러분들 소원문 작성하실 수 있으면 네, 점심타임에 소원문을 작성해 주시고 문어터를 만들어 주실 분들은 그날 저녁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밤도 괜찮아요.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수자리 만월은 향상심, 그리고 배움, 공부, 여러분들의 알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게 있으면은 행동해 보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원래 사수자리가 확대의 별자리잖아요. 그리고 만월도 뭔가 에너지가 확산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정보 확산에도 큰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수자리 만월은 3하우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SNS에도 큰 행운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된다거나 유튜버가 된다거나 SNS에서 뭔가 사업을 하실 분들,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고 싶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SNS를 경유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부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타이밍에 소원을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하는 거에는 운기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다거나 정보만 보는 걸로 됐어 라고 결단 내리지 마시고 한번 내가 직접 가서 그걸 들어볼까?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가볼까? 네, 이런 생각, 호기심의 생각으로 실제 그 장소에 가보시면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고 강연회에 한번 참석을 해보고 콘서트가 있다면 콘서트 직접 가서 그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어본다거나 여행을 떠나본다거나 이런 실제로 내가 행동해서 얻는 체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운기 상승으로 연결될 거예요. 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수자리 자체가 해외 외국인, 외국 문화, 외국어 이런 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제 연애, 결혼 이런 소망을 올리실 분들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수자리가 향상심이 높은 별자리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도 좋아요. 자격증 취득, 그리고 공부 시작, 모든 여러분들이 배움에 관련된 것도 도전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6월 5일 천사의 날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는 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의도하고 시도하고 소망을 올리는 것들은 아무 죄도 묻지 않겠다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라는 최강의 데이입니다. 근데 이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한다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양심에 너무 어긋나는 그런 행동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럭님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제한이 없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소원을 발신해보세요. 그리고요, 보통 만월은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사의 날도 사수자리 만월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운기를 크게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날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잊어버렸는데 뱀의 날이 또 사수자리 만월이랑 겹치네요. 그래서 뱀의 날도 의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백해서 6월 4일 뱀의 날 금전적으로 행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데이이고요. 그리고 뱀의 날에는 주의사항은 연애나 결혼 부분만 조금은 삼가하시면 좋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에 사수자리 만월 보름달 시즌이기 때문에 이 뱀의 날이 주의해야 하는 그 연애 부분,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뱀의 날 연애나 사랑에 관련해서 행동하면은 운기가 다운된다. 다 그렇게 해석하진 않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이면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만월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뱀의 날은 금전 투자나 쇼핑운에서 최대의 행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날 예술운도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나 공부, 재시작 이런 것도 괜찮아요. 메인은 금전이지만 예술, 공부, 재시작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천사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고 6월 11일로 점프를 할게요. 6월 11일 일림만배일이고요. 6월 13일 호랑이의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금전과 여행운에서 최고의 행운을 받게 되며 재시작이나 새로운 시작에도 운기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6월 14일은 만사가 길한 대안의 날입니다. 그리고 6월 17일은 일림만배일입니다. 다음은 6월 18일 쌍둥이 자리 신월인데요. 쌍둥이 자리 신월은 점심타임 13시 38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날은 만사가 길한 대안도 겹치는 베스트 행운데이네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 신월은 일단 정보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가 대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단거리 여행, 그리고 호기심, 지식 욕구 이런 걸 상징하는 별자리라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올리시면 행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월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타이밍이죠. 만월은 종료이지만 신월은 시작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취미, 배움을 위한 도전, 향상심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기계발도 좋고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확대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소원을 올리실 때 베스트 타이밍을 의식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보 별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자리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타이밍, 베스트 타이밍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트렌드 정보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진짜 너무 빠르게 읽어내는 그 능력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게 유행할 거야. 막 이런 걸 잘 캐치하거든요. 근데 이런 별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가장 이루어지기 좋은 타이밍,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져야 뭔가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풍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쌍둥이 자리 신월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원문으로 작성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원문으로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어떤 직감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베스트 타이밍이니까 행동으로 옮기셔도 돼요. 황소자리 목성 느긋하게 움직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쌍둥이 자리 신월 무드가 이때부터 약 2주 정도 이어지잖아요. 근데 가장 운기가 강한 거는 쌍둥이 자리 신월이 일어나고 18일부터 약 20일 정도까지예요. 그때가 일단 진짜 중요 타이밍이고 은은하게 그 운기가 2주 정도 지속돼요. 6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의 센서를 예민하게 한번 잘 활용해서 진짜 딱 직감이 내려왔다면 행동하시면 좋으세요. 이 타이밍만큼은요. 원래 찬스라는 것도 그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탁 정보가 들어왔을 때 yes or no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진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진짜 제기받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찬스를 붙잡느냐 못 잡느냐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우리 럭키님들도 6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는 어떤 사인이나 행동 시그널이 들어왔다, 기회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4일은 만사가 길한 대안의 날입니다. 6월 25일은 금전과 여행운이 좋은 호랑이의 날이고요. 6월 28일은 일림만배일과 뱀의 날이 겹치는 베스트 행운데이입니다. 6월 29일은 일림만배일입니다. 6월의 행운데이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불성취의 날에는 행운데이가 겹치지만 불성취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기록을 했어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성취의 날, 일단 이날은 소원을 발신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요. 신월이나 만월이 겹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신월, 만월은 모든 거를 허용하는 날이거든요. 우주가 소원을 접수받는 날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월, 만월이 겹치는 해당 날짜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든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고백이나 계약 체결이나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건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이 잡혔거나 어쩔 수 없이 데이트가 있거나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하시면 돼요. 최대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성취의 날 자신을 제거하거나 자기 성찰을 한다거나 집에서 휴식하고 릴렉스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개운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날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 8일은요, 소쏘인 날입니다, 여러분. 대안이 겹치거든요. 럭키데이가 겹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운기가 상쇄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운기를 럭키데이의 운기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날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방해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의 날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6월 16일은 주의를 해야 해요. 6월 16일은 완전한 불성취 데이입니다. 이렇게 럭키데이가 겹치지 않아요. 이때는 배드데이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원 발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중요한 약속은 뒤로 미루셨으면 합니다. 오버액션 금지. 네. 그리고 6월 20일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완전한 불성취의 날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은 만사각이란 럭키데이 대안이 겹치기 때문에 쏘쏘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행운데이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운기가 좋지 않은 날과 겹치는 거는 위에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적어놓은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 부분을 캘린더에 메모를 해주시고요.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좀 더 파워풀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이날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6월은요 제가 만월이랑 신월의 움직임을 보니까 뭔가 지식욕구, 향상심, 그리고 SNS, 배움, 여행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달이에요. 진짜 베스트 달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실 분들도 추천드리고 싶고 새로운 공부 하고 싶으신 분들, 자격증 공부, 자기계발 하고 싶으신 분들 이 6월달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즐겁게. 지금 또 화성이 사자자리에 있잖아요. 또 같은 불의 성자, 사수자리, 그리고 사자자리, 그리고 쌍둥이도 바람성자라서 불이랑 또 잘 맞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긍정적인 서포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집 안에만 있지 마시고 한번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럭키님들 6월 한 달에도 행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